히스토리를 한번 보니까 이거 GI 모델이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스라엘 하면 뭐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인지 아니? 500만. 진짜? 700만 정도. 근데 이스라엘 인구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 유대인이 얼마? 여러분 눈이 되게 좋아. 같이 상호작용을 잘 때. 이게 한 700만 중에 한 600만이 600만이 한 100만 정도가 팔레스타인.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자리를 유대인들이 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그 600만 정도 중에서도 유대인의 종류가 두 종류를 나눠지더라고. 아시아계 쪽하고 유럽. 아시아계 쪽. 아시아계 쪽은 저기 아시아 쪽에 흘러들어와가지고 지금 역사를 흘러들어. 유럽 쪽에. 유럽 쪽은 이제 백인이지. 아시아 쪽은 이제 약간 그런 얘기. 근데 유대인들이 아시아계 유대인들이 다이어트야. 근데 이제 주류 유대인들은 백인 유대인. 근데 전 세계 유대인이 얼마 정도 됐냐? 2천 얼마밖에 안 돼요. 2천만, 3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이 2,300만 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을 몇 프로? 55%, 70%. 20, 30% 정도 돼요. 20 몇 프로. 하여튼 우리 뭐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유대인 근데 한국처럼 유대인도 교육열이 높은데 옛날에 어느 유대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작은 게 차이점인데 유대인은 부모도 같이 공부하는데 한국은 부모는 신문 보고 애를 공부시키고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데 그 차이야. 여러분들은 부모가 되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유대인처럼 그렇게 신문 보지 말고 그 테라필드 대학에서 만든 CI 모듈을 이거를 이제 히스토리를 가보니까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존 듀리 하면 교육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 그랬어요. 존 듀리가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이에요. 핵심 이전의 사람이다. 이때 클래스룸은 이미 작은 사회다. 이 당시에 뭐 우리나라 교육은 현대 교육의 시작 정도다. 우리나라 대학 수업 그 다음에 벨버트라는 사람은 학생들이 액티브하게 학생들이 정보 활동을 해서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하는 그게 1990년에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샤론이라는 사람은 문화가 다른 사람하고 모토가 다르거든요. 문화가 다른 사람. 사실은 뭐 우리는 또 다민족 국가라 가지고 상대방이 대충 얼굴만 보면 여기 그냥 앉아있는 학생이 재미있어서 앉아있는 학생이 다르잖아. 그런데 이제 다민족 국가들은 인간을 외국화가지고 우리가 서양인들을 자세히 잘 구별 잘 못하는데다 서양인들도 우리나라애들은 이건 뭐 구별 잘 안 하고 민족이 달라서 근데 지금 뭐 사회는 여러 민족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떤 협동이라는 걸 강조하는 탕구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교육하는 것보다 실제 이 방법을 협동학습으로 한 게 문제 해결을 한다든지 생각하는 속도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더라. 지난번에는 직소나 SDA는 학습 활동이 주다. 학습 활동이 주인데 이거는 방구나 문제 해결 생각하는 속도 그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이놈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중국법을 그 다음에 협동학습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컨텐츠 내용을 깊게 이해하기는 사실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 활동하다 보면. 과학도 보면은, 과학 교과서들이 뒤에 보면 항상 당구 활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당구 잘하는 애들이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게 컨텐츠가 잘. 이게 GI 모형의 가장 취약한 거. 그렇지만은 방법론을 잘 아니까, 방법론을 잘 아니까, 언젠가는 공부를 잘 하니까. 사실은 공부라는 건 남이 있는 거를 잘 아는 것보다 방법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걸 이해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지금까지 남이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경험하지. 남이 있는 거를 배우고, 외우고, 컴퓨터 교육에 있어서 GI를 지난번에 STA나 직소로 보면 도구 활동들이 협동학습하기에 되게 그 모양하기에 필요하거든요. 도구 활동들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제어판 있잖아요. 윈도우 검색기 제어판에 가보면 윈도우의 제어판을 확실히 눌러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고 뭐 하는 건지 알기하다 여러분들 아이폰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갤럭시 아이폰 살 때 메뉴를 주더나 메뉴를 안 주지 갤럭시 메뉴를 안 주더나 갤럭시 우리나라 핸드폰 나가나 원래 주지 그지 스티브 잡스 아이폰은 내보면 당구야 당구. 이제 갤럭시의 매뉴얼은 이 교육학의 행동주의적 방법이야. 행동들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야. 뭐하고 그거 따라 해봐야 하고 나서 다 까먹지. 매뉴얼대로 따라 하고 나서 다 까먹지. 생각하고 당구하는 기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를. 하여튼 우리 스마트 아이폰은 메뉴가 없어요. 아이패드는 메뉴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맥 컴퓨터 잠깐 들어가도 그 메뉴가 없을 거예요. 텔레폰 메뉴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적합한 관심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매니아층들이 있어요. 아무튼 제어판이라든지 윈도우의 각 윈도우 검색기라든지 각각을 공부하면서 나는 사실 먹을 수 있다. 이 활동을 하게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들의 각 메뉴들 기능들을 지난번에는 SDA나 직소의 모형은 메뉴의 기능들을 그룹핑을 해서 교사가 개념을 설명해 주게 한다든지 뭐 전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많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 중에 아래 한글가 있고 MS 워드가 있으면 두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들을 서로 단어로서 그러면서 표 그리기는 뭐 어떻게 서로 단어를 하는지 이런 거를 연구를 조사를 하는 거죠. 과학이면 당구지만 당구하면 좀 수준이 높고 없는 걸 알아보는 것처럼 좀 높아 보이고 조사하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사회적인 조사하고 과학적인 연구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각 기능들을 조사하고 탐구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면 자기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이는 프로그래밍의 원리, 컴퓨터 개념을,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께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그 원리를 가르친다는 건 튜토리얼 같은 거를 하는 거라고. GI를 가지고 그냥 해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각종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일을 수행하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보면 엄마가 가족 구성원들의 오늘의 해야 되는 일의 순서를 정하잖아요. 잘 정한 거는 가족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지 않는 데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30명의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잘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알고리즘인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 어떤 크기 순서대로 쭉 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집에서도 보면은 내가 뭐 옷을 정리한다든지 나름대로 정리하는 법칙이 있지, 그지? 색깔별로 정리할 수도 있고,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할 수 있고, 그에 따라가지고 다시 약간 이게 정리하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할 때 빠른 시간에 정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보면은 책 정리하는 것만 해도 1시간이 잘 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만약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10만 건의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정리한다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탐색하는 건데, 정리가 잘 돼 있거나 어디서 누구를 찾는다 해야 돼요. 탐색하는 거. 이렇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집에 정리 안 돼 있는 곳에 내 옷을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씩 보자. 하나씩 봐야 되는 거야. 책도 그렇고 뭐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런 탐색 방법을 나중에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순차적으로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정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찔러보고, 그 다음에 더 큰 거거든요. 더 뒤에 가고 이는 탐색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있다. 스택과 큐는 어떤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일을 정할 때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게 한다는 거, 늦게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게 한다는 그런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개념, 이는 각종 폰트들을 한번 조사하게 됩니다. 폰트를 여러분들 만들 수도 있죠. 내가 폰트 만들어서 내 폰트를 쓸 수 있죠. 그런 폰트들도 사실은 좋은 폰트를 만들면 이 엄청난 상품이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198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폰트를 일본 사람이 만들어와서 샀어요. 출판사에. 옛날에는 폰트를 어떻게 했냐면 식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발전되면서 식자공이 다 없어진 거야, 그지? 타자 치는 사람도 다 없어진 것이.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사나 자리가 없다, 야. 여기 앉아라. 제일 좋은 자리야. 옛날에는 신문을 만든다 이러면 끝날 저녁에 식자공이 편집을 쓴 걸 가지고 글자가 이제 우리나라 모든 글자가 다 있잖아. 다부터 있을 그 글자를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유명한 사건이 터진다고 하면 만약 요즘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안이
이건이 글자체가 없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지. 피지컬하게 일자가 몇 개가 있고 근자가 몇 개가 있고 숫자가 몇 개가 있고 글자가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날 빈도수가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진 거야. 아무튼 폰트를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우리는 지금 이 디자인과 이 테크놀로지하고 결합이 잘 안 돼 있었지. 폰트를 한번 조사해보자든지 폰트도 보면 관계, 넓이, 나는 디자인이나 개념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 폰트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네트워크, 통신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폰트 중에 비트맵이나 백탑 폰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스마트폰하고 피처 폰트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하게 해보는 거 이런 게 이제 컴퓨터 수업에 있어서 GI 모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학습 준비 이런 학습 준비 이런 조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표 설정할 때 조금 목표 설정할 때 내용을 깊게 학습하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하고 여기 이제 다른 앞에 두 모양하고 다르지. 내가 이걸 지금 되게 많이 강조를 한다. 내용 깊이 보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하고 그러면 재미는 있을 텐데 사실은 컴퓨터에서 정수값은 얼마 이상은 저장 불가능해요. 숫자. 컴퓨터는 메모리는 유한하잖아. 메모리는 유한한데 정수는 무한하잖아. 무한한 걸 유한한데 어떻게 되나? 기본적으로 불가능이다. 그래서 컴퓨터 중에 32비트 정수 하면은 띄울 수 있는 정수가 2에 32승계밖에 안 돼요. 그럼 2에 31승계는 양수, 2에 31승계는 음수, 0은 무지잖아. 그 생각하면 0도 0고 2에 31승 빼기 1은 양수, 2에 31승짜리가 하나가 있고 2에 31승짜리가 하나가 있고 0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실제 저게 32비트라 하면 2에 32승계밖에 저장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 개는 여기 하나 빼줘. 양수는 요만큼만 저장돼. 음수는 요만큼만 저장. 그럼 쉽지 그렇게 재는 거 하는 거예요. 실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런 걸 모르다 보면 계속 양수를 정해가는데 일정 수가 어떤 수가 양수가 돼서 음수가 돼요. 음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공부를 보면 그게 뭐냐면은 우리 수는 무한하고 무한한 거예요. 실수는 뭐 이건 다르지. 실수는 0과 1 사이에 몇 개예요? 그러면 이거를 담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과학하니까 실험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 데이터를 어떤 것들만 잘 감수하나? 유효 숫자. 실수가 많다 하더라도 유효한 숫자만 알자 이거야. 유효한 숫자만 유효 숫자뿐이다. 우리 친구한테 돈 빌려주더라도 47,520원을 빌려줬다면 47,000원만 생각하고 근데 내가 유효 숫자 2개만 생각하는 거야. 47,000 아까 내가 뭐라고 했나 521원이라고 521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유효 숫자 2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효 숫자만 생각을 하고 큰 실수는 시계 펜서. 그래서 유효 숫자를 저장하는 것하고 위에 있는 치수 저장하는 거예요.
민영이 실제 정수값이나 실수값, 비트맵 이런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하게 하는 게 단순한 내용을 학습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존의 것을 아는 것을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 프로젝트 학습은 이제 각종 도구를 해서 단순하게 졸업 외동을 단절을 해서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근데 사회과 과목에서는 ICT와 GI 모형으로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수집은 뭐 교과서나 참고서나 뭐 일반 고서나 인터넷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팀 구성을 할 때 또 다른 모형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일단 흥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 사실은 선생님이 과목을 가장 잘 강의하는 사람은 내가 첫 시간에 뭐라고 했나? 그 과목을 그렇지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컴퓨터는 하면 할수록 싫어하게 만들어야 돼요. 컴퓨터가 심한 학생들은 점점 더 싫어해져가지고 과목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여기 과학과니까 그대로 우리 교대에는 과학과나 뭐 컴퓨터나 뭐 공과나 다 거의 그거지만은 그래도 과학을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흥미있는 데에 당구 주제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흥미. 정치나 이런 거 아니면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역할을 명확히 중요하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학습을 수행할 때 보면 우리가 앞에 두 모형은 제일 처음에 교사가 설명을 했다지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했다지. 자, 이거는 그룹 조직을 하고 주제를 확인하게 합니다. 교사가 개념을 깊게 설명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주제들끼리 모일 수도 있고, 또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주제를 던져줘가지고 서로 주제를 정하는 방법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당구 내용들을 내용은 주제를 주는 거예요. 그룹별로 주제를 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제를. 그럼 2단계에서는 탐구 범위를 정하고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뭔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같이 지식이나 이런 걸 같이 공유하는 게 되게 좋아요. 팀. 그래서 뭐 여러분들 페이스북 잘 치면 잘하는 친구들은 되게 잘하다 이런 거니까. 내 수업 첫 시간에 페이스북 처음 만든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능력이 좋다 보니까 아이템만 주면 알아서 이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당구나 교사 수업을 수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수집 절차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정보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분석해서 평가하고 이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검색 방법을 한번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순차 검색하고 이진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 순차 검색하고 이진 검색이라는 이런 거를 한번 서로 학생들한테 우리 ICT니까 우리 컴퓨터에서 순차적으로 검색을 한다 하면은 내가 집에 책이 마음대로 이렇게 10권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이 과학책이라고 하면은 이 책이 과학책이냐 아니면은 그 다음 거 아니면 그 다음 거 계속 찾아나간다.
그래가지고 과학적인 시간이 끝에 있을 수도 있죠. 대부분 내가 뭐 집에서 보통 여러분 나이까지 오면 잊어버린 경우가 찾고자 하는 게 한 10번은 됐지. 그래? 그거 찾는데 시간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 찾을 때 보면 제일 마지막에 어디에 있다. 항상 보면은 내가 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데 있는 거야. 자, 이게 순차적으로 찾아야 돼.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얘는 찾을 때 한 번 걸리고 얘는 두 번 걸리고 네 번 걸리고 이렇게 걸린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여기 만약 100개의 데이터라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50분 걸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에 이진 탐색 내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어.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어.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어. 내가 요거를 보자. 이 문제는 내가 1부터 내가 100 사이에 숫자를 한 개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 숫자를 알아맞히는 게임은 안 돼. 그거 알지? 어떻게 하는지, 그지? 50? 처음에 50이지. 1부터 100 사이는 내가 이제 어떤 숫자를 하나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50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크다, 작다만 이제 순서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작다 하면은 1부터 처음에 50인가 하면은 작다. 내가 갖고 있는 값이 50이 아니다 이거야. 그럼 1하고 50 사이에 있는 중간값을 있겠지, 그지? 25 하잖아, 그지? 크다 하면은 25하고 37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이게 100개 같으면은 몇 분이 문제야? 몇 분 물은 거야? 응? 100개 같으면 6번. 조금 부족해, 그지? 10번은 너무 많아. 7번. 7번, 그지? 로고 해야지. 로고 이해되니까. 성번, 10개짜리 몇 번이야? 10번이라고. 근데 아까 우리 1부터 1000 사이를 순차적으로 간다 하면 몇 번 걸린다? 평균적으로 500번 걸린다, 그지? 1000인데 10번밖에 안 되거든? 1000이 아니라 100만은 몇 번 걸린다? 그래, 20분. 야, 이 로그를 되게 잘 이해하네. 20분이야, 그지? 100만 개, 1부터 100만이면 20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지? 100만 단에 또 3개, 동그라미 3개가 더 붙이는 거지. 10억. 10억은 몇 번? 30억. 야, 여기서 뭐. 로그 함수의 특징이 뭐고? 로그 함수의 특징이 이거지. 곱하기를 더하기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여기 지금 곱하기 1000씩 지금 이렇게 갔잖아. 곱하기 1000씩 갔으니까 더하기 10씩 갔다. 쓰는 거야.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 엔진에 가보면은 뭘 검색하면 한순간에 검색해주는 거고 왜 이럴까 고민 안 해봤지? 10만 개의 검색 엔진이 있더라고. 10만 개가 검색하고자 하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책이 있지, 그지? 뒤에 인덱스 있잖아요, 책에 가면. 검색 엔진이 인덱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검색 엔진에다가. 인덱스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책임 찾아갈 때 뭐냐면 가나다라 순으로 소팅이 돼 있다고. 내가 뭐 서울 찾으면은 한 가운데 가. 그 다음에 서울보다 크면은 그 위에 가. 가운데 가. 아까 2분의 1씩. 그래봐야 30분만 비교하면 돼.
한 번 비교하는데 컴퓨터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걸리니까 서로 번 비교도 순식간에 찾아가지고 그게 지금 내문에 순식간에 찾아 이게 데이터를 정리 잘 해놔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로고가 뭐부터 사람을 엄청나게 로고가 뭐부터 과학이 발전돼. 단위를 API가 통일한 게 엄청나게 크다고. 그 다음에 뭐 결과 분석이나 보고서 준비를 위해 가지고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발표할 때는 발표회를 한다든지 각종 대로 포스터를 한다든지 만드는 거 있으면 데모스트레이션 한다든지 이런 거를 수행하게 한다. 그 다음에 발표는 흥미가 있어야 된다. 내가 그 컴퓨터 교육과 2학년 지도교수인데 2학년 애들이 수학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세 군데가 나와가지고 서로 팽팽했는가 봐요. 8명, 뭐 9명 그러면서 지도교수하고 내보고 준비를 내보고 결정해요.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그지? 결정하는 거는. 그래서 팀별로 다 발표를 시켰어. 발표를 시키니까 되게 재미나게 돼요. 근데 이제 되게 재미나게 하면서 그리고 발표를 잘하고 재미나게 흥미있는 쪽으로 애들이 다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시키다 보면은 손들을 하면 애매모호하잖아. 눈을 감고 손을 들게 했어요. 왜냐면 뭐 준비하는. 그래서 흥미진진하게 발표를 시키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행사를 할 때 여러분 내가 사학과라 가지고 조사라기보다는 탐구를 초점을 한번 잡았어요. 탐구 과정을 하는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탐구 수업 모임이라는 게 있나? 아까에? 네. 그거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안 거든. 어떤 가설을 하나 만들 수 있겠나? 가설이나 문제.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뭐 어떤 생물이 어떻게 잘 크는가, 어떤 조건 하에 잘 크는가. 그러려고 하면은 이 생물이 크기 위한 조건에 어떤 조건들이 있나? 햇빛, 물, 뭐 온도. 그런 게 뭐냐면은 변수를 제한합니다. 햇빛을 얼마나 쪼고. 그러면은 실험셋이 엄청나게 많아요. 햇빛의 양을 변수가 3개가 있다고 하면은 햇빛이 3개가 있고 또 뭐라고 했지? 물을 뭐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뭐 물의 종류도 3개가 있다고 합니다. 또 뭐냐? 온도를 어떻게 하나? 이런 게 이제 변수들이야. 실온이냐 뭐 그런 뭐 높은가 온도 3개 또 토양도 토양도 한 3개 있다고 하면 그럼 실험셋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이거 얼마고? 81개. 생물을 볼 때 81개가 81개가 있는 거야. 81개 싫어. 실제 탐구 활동을 하려고 이래야 된다고. 81개에 대해서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거에 대해서 평균이 들어가야 돼. 큰 실험을 하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20개 내지 30개. 같은 조건에서.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반복하는 거야. 변수를 제외해서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겠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81개의 조건 중에 어떤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뭐 성장 곡선도 있을 거고 할게 없겠지. 그런 것 중에 이제 어떤 조건이 가장 좋더라. 또는 이렇게 놔야 이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제 변수의 제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온도에 따라 가지고 뭐 식물이 크기가 커진다든지 작아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온도 변수를 3개를 있는 게 아니라 10개를 이을 수도 있죠. 세밀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참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 분석을 해서 결론 도출을 하겠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어떤 가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똑같은 태양계가 지구 어딘가는 존재할 거다. 그런 가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태양계하고 똑같은 것을 찾아나가야 돼요. 그런 게 뭐냐면 변수를 지원해서 적합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건이 어느 은하에 뭐가 있더라. 그 다음에 나중에 방수나 조사, 광폭 가정 자체를 평가를 해야 되고 그룹별로 만든 작품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해야 되고 근데 개인별 컨텐츠 이해평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탐구 주제에서는 알고리즘을 순차 알고리즘인데 이런 식으로 학습 준비는 교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소개해야 되고 여기 이제 코드를 만드는 거야. 이거는 있다라는 거면 나중에 혹시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연락하는 거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탐색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코드를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과를 담아주니까 사회과 3학년에 가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최고 학생 목표들이 하는 게 있더라고. 모장의 지명 유래와 전설을 조사하고 이를 자연과 인간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해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면이라고 하면 그 지면에 자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지 사람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지 찾아서 해봐라는 거예요. 지면들이 또는 전설에 대해서 자연적인 요건하고 관계되어 있는지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 조사 탐구할 때는 적합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 우리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지금 3학년 가면은 자기 보장 알기인데 뭐 구청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내용을 제출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실제 한번 공무원 도구를 쓴다든지 사진이나 글이나 실제 인터뷰를 해서 만들어 보면 학생들이 액티브하게 이렇게 직접 해보면 내용은 모르더라도 탐구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학습을 자꾸 내용을 이 식으로 외우려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도 지식만 잠깐 좋아지는 거다. 근데 이렇게 하면 탐구 활동을 잘 하게 됩니다.
성님 되면은, 성님이 되면 직접 애들한테 회복이라고 그러지. 인터뷰 회복이하고 녹음 회복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또 목표가 보니까 고장을 대표하는 자연적, 인문적 상징을 이제 서초구의 자연적 상징물을 보고 서울교육대학교 서초구에 서초구 은행상이나 비가 오면은 많이 침수되는 인문적 이러면 이제 서울교육대학교 국조 그런 것들을 합사하고 조사하고 체험까지 됩니다. 고장 사람들하고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지어 그 의미를 어려운 말인데 직접 이런 걸 만들기 합니다. 직접 만들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교육에 있어서 사회과하고 조사, 지향의 모임이 시작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3학년에 가보니까 모든 단원들이 다 있는데 이 단원들만 전부 다 조사, 탐구 활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학년에 올라가니까 여러 지역의 시간 그 다음에 5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뭐 역사는 이 탐구 조사니까 인터넷 조사가 많이 있다 그지 역사 뭐 아름다운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부 ICT 활용하고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사회과학을 우리 컴퓨터 쪽에 지식적인 측면에서 탐구 주제로 교사가 탐구 주제를 주는 것은 평소에 다양한 의문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엑셀에서 여러분들 데이터 크기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그런 걸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영과 일은 쓰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과 일이 명령어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JPG하고 BMP 파일의 차이점이 뭐인지 최초에 전자식 컴퓨터를 보고 N이야? 미국에서는 전자식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 영국, 독일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최초다. 미국은 N이 R이 아니라 ABC가 미국 부분에서는 세계 최초다라고 이야기하고 영국이 최근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암호 해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 암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 컴퓨터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튜링이라는 사람. 튜링이라는 사람 잘 모르지? 튜링. 우리 인계센터에 무슨 말 있나? 튜링 말 있는데. 튜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튜링하고 애플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 애플에 내가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애플에 사과가 어떻게 있냐?
먹겠어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네. 사과를 왜 한 입 깨문 사과야? 그래, 뭐 지금 수능반하고 수능이라니까. 아, 그 사람이요? 그래, 내가 지금 수능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추리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동성애자매 감옥에 가고 막 그래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니까 좀 수치심 있잖아. 원래 좀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밝히지고부터 이제 집에 가니까 자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한입 깨문 사과가 있어요. 사과에 독을 해가지고 옆에 스팀에서 근데 이제 이 튜링이라는 사람이 영국에 옥스퍼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 한가운데 중간에 비밀스러운 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독일 암호 푸는 컴퓨터를 만드는 작업을 해요. 이게 이제 튜링이 성공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은 사회지도층이 가능한 군대를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영국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군대를 가는데, 이제 이 친구는 요 일 때문에 군대를 안 가니까 주변에서 이 친구 왜 군대 안 가나 이거야. 그럼 자기가 그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럴 때부터 보이지 않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론 이제 이 친구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어릴 때 자기보다 똑똑한 수학자가 일찍 죽어 자기 친한 친구가 그러면서 정신적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공군연회사 이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튜링이 만든 컴퓨터는 영국이 이제 자기들이 제출하고 독일은 이제 결국 독일 컴퓨터 제출이지. 독일은 이미 너네들은 내 거를 풀리고 했지만 독일은 그 전에 자기 암호화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 컴퓨터에 대해서는 미국, 독일, 영국 간에 사실은 싸움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컴퓨터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연구활동을 합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소프트가 느린 것을 어떻게 빨리 할 것인가를 그러면서 컴퓨터 실력이 좋아지게 되죠. 그 다음 뭐 압축을 보이는 압축. 우리 압축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압축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려고 노래가 안 해봤지, 그지? 압축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키워드 검색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다 알려고 하면 숨을 들잖아요, 그지? 이 압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게 결국은 옛날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스 보아 모스 보호가 압축하는 거죠. 모스 보호가 어떻게 되어 있나? 점이 이렇게 결국은 0,1이야, 그지? 긴 신호, 짧은 신호, 그지? 긴 신호, 짧은 신호 있잖아, 그지? 가까이는 긴 신호 교수님이라는 것이. 장정희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내비게이션에 가면 할 때는 신호와 가속을 최소화. 신기해요. 재미난 이야기가 많다. 아무튼 이 모습과 그리고 영일 긴 신호, 작은 신호 조합인데 거기 가보면 숫자 보면 A부터 Z까지 신호의 개수가 다 다르지거든요. 모습과 자세히 관찰 안 해봤지? 우리 과학과에서 필수가 관찰 아니야. 이게 모습을 보면은 A부터 Z까지 있다고 하면은 A, B, C, A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번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야. B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 생각에는 한 요 정도 될 거야. 신호가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된다고. C 같으면 또 한 네 개 정도 될 거야. E 같으면 아마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뭐냐면은 서로 다른 글자에 신호의 길이를 개수를 달리하는 거야.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32개의 문자를 서로 다르게 구별하려고 하면은 5비트면 되잖아요. 전부 다 A도 전부 5비트씩 이렇게 같은 크기를 이렇게 나열한다. 같은 크기를 나열해서 서로 구별하지만은 이거는 개수라는 거는 내가 어떤 문서를 분석해보면은 자주 나오는 글자이지. 그지? 자주 나오는 공식을 할 거니까 총 보내는 숫자를 작을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모리스라는 사람이 모스야. 모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틀을 내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보였어. 근데 미국 맨하탄에 가보면은 센트럴 파크 안에 자기 공간이 있어. 맨하탄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는 바스도 그런 데는 안 가봤지. 안 가지 잘하는 이 사람이 이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 뭐냐면 남북전쟁 때 전쟁 뉴스가 전쟁에 대한 뉴스가 알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 게임 중에 핵맨 게임 있지? 핵맨 게임. 그게 보통 제일 처음에 단어를 뭐로 했나? 이였나? 그렇지. 가장 많은 모습 보호가 가장 짧은 단어지. 그게 뭐를 확률이 제일 높은 건데. 그러면 이제 총 한 페이지에 총 비트 수가 적다. 총 비트 수가 적다. 이 모스의 아이디어를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1952년도에 자기가 호프만 코드를 해가지고 만든 이 시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과학적 사실을 배우고 그 개념을 문제에서 이용하는 것을 뭐 소팅, 삼색, 재단거리, 재단거리로 가는 거. 재단거리 여기서 자꾸 지금 내비게이션 이야기인데 내비게이션 회사가 다른 회사는 길 안내를 다르게 해주지. 수업대가. 너무 가까워서 잘 안 해. 다른 거는 이야기는 모르는데 우리 네이버나 구글이나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찾기 하면은 다른 데는 안 되지. 여기 이제 재단 경로의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다. 그 우리 여러분들이 내년에 선생님이 돼가지고 5학년 담임 선생님이 5학년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재단 경로 개수 구하기 하잖아요.
우리 서울교대가 여기 있다고 하고, 고역서가 한 몇 불 나왔던 거예요. 이게 고역서다, 그지? 내가 만약, 이 최단, 요렇다고 가정을 하고, 이 거리가 바둑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거리 최단 경로가 몇 개 있어? 뭐, 승용차나 뭐, 여러분들이 항상 학생 활동을 할 때 있어서 이끄지 가는데 최단 경로는 몇 개 있나? 네. 8개? 이끄지는? 3개, 그지? 4개다, 그지? 그러면 이제 뭔가 법칙을 끌어 나가면 좋겠지, 그지? 한번 작은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지? 우리 뭐, 4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너무 쉽지, 그지? 4년 전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게 700코리아 나누기 600코리아 나누기 600코리아 7개. 이거는 7개가 되는 게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나가서 좀 이따가 칼로리 알고리즘 요거를 가지고 그룹별로 이거는 사에 따라 지도에 여러분들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지도라든지 이게 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역에 서로 연계되는 영역에 다른 색깔을 칠한다고 하면 서울 시내에 호가 몇 개 있나? 25개 있어, 호가. 숙시에 되게 약하다, 그지? 근데 최근에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았잖아. 그 이야기 안 했나? 미사일을 쏘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한 1년물 식량을 쏘았다지. 그지? 그래서 미사일 쏘는데 비용이 1조 정도 들었다면 진짜 1조는 안 들었을 거야. 근데 북한 인구 2천만이잖아. 1조를 2천만을 나누면은 5만 원이야. 1인당 5만 원 가지고 이렇게 이 신문들을 내가 다 외우랬지. 같은 면에 신문이 있으면은 이면에 같은 거를 가지고 하는 숫자하고 이면에 숫자가 다 달라. 그만큼 수치를 많이 쓰는 거야, 사회과학자들이. 막 방송에 이야기하더라고. 1조 들었는데 북한이 1년물, 한 주민이 1년물 그를 다 쏘았다고 하는데 인구가 2천만인데 정확하게 2,500만인가 그렇지. 2천만인데 5만밖에 안 되나? 내가 이제 다른 데서 누가 이야기하니까 북한은 그런데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보통 2달러, 3달러 하루에 살지 않나 그 이야기 하더라고. 2달러, 3달러 산다 하더라도 2달러도 가성이 2,000원 아니야. 근데 2,000원인데 북한은 뭐 며칠 받은 10일밖에 안 되네. 그지? 이게 여러분들 갖고 숫자에 대한 이름을 잘 익숙해라 그래야. 자, 이 큰 미국의 주가 몇 개 있나? 56개, 50개. 이 주에 각 주하고 연결되는데 주끼리 뭐 경계가 복잡한 데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이거를 서로 연결되는 이웃한 주는 다른 색깔을 칠하게 하는 거야, 지도를. 그럼 색깔이 몇 개면 몇 개까지 가는 거야? 엄청나게 막 복잡한 데도 있어. 아무리 복잡해도 네 가지 색깔을 그것을 같이 내립니다. 네 가지 색깔을 같이.
이걸 한번 그럼 한가지 붙어있는 다른 수가 3개까지 바뀌었다고 말해요. 내 개념을, 내가 이야기한 개념을 네가 이해 못했다. 내가 말을 잘 설명 못했네. 주가 3개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아니, 한 가지 주에 붙어있는 주가 3군데가 있으니까 숫자 4개는 받아 들어가신 거네요. 여기 주가 여기 봐봐. 도로라도 주에는 그렇잖아. 많아도 지금 색깔을 내리는 거 안 되나?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복잡한 걸 그리더라고요. 색깔 내기로만. 이게 이제 우리 수학의 코칼러링 문제라고 하는데 평면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야 그지? 그래프야 그지? 그래프에는 엣지에 색깔을 칠하는데 4가지 식으로 다 됩니다. 이게 이제 1977년도에 컴퓨터를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직접 가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 액티비티를 한번 활동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 프로그램일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야. 초등학생이 직접 만들 때 숫자도 보면 좀 그렇잖아. 내 숫자하고 비슷하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나라 지도야. 우리나라의 지도를 알고 각 영역별로 동그라미를 그려야 돼. 로드를 그려야 돼. 인접되어 있는 영역이 있으면 이렇게 엣지를 써. 예를 들어서 인접되어 있는 영역이 있으면 전라남도에서는 경상남도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엣지를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연결되어 제주도는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이게 충청북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충청북도는 여기서 해보면 충청북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이 5개다. 전라북도가 5개거든요.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가 인접되어 있는 도가 가장 많다고요. 인접되어 있는 도가 가장 많다고요. 그럼 우리가 뭐를 결정을 할 때 가장 많은 놈한테 색깔을 하나 딱 주면 좋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여러분 이름은 컬러링 문제 내 이름을 이렇게 알릴 텐데 방금 차수를 내 이름 차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문제를 아는 것도 중요해. 그지? 내가 알았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지? 근데 차수가 가장 큰 정점을 첫 번째 색으로 칠하고 이미 채색된 정점과 인접하지 않는 계열 내의 모든 정점을 같은 색으로 칠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월치포얼이라는 사람이 각 정점의 차수를 보여요. 차수라는 게 디그리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엣지수야. A 엣지수는 3개, B도 3개, C는 5개다. 그래? C는 5개. 이렇게. 차수가 이렇게 구해지고 나서 이 차수를 큰 놈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한다는 거는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큰 놈은 이렇게 내립 차순을 이렇게 좀 배열을 해요. 그러면 이제 C하고 I가 큰데 사실 I가 먼저 와도 되고 C도 와야 되는데 막 안 하다가 순으로 앞에 놈을 앞에 오게 하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왜 아까 재단 경로가 같이 놓으면 그 소프트웨어가 뺏겼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같은 경우는
뭐를 우선순위로 하자라는 거는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그러면 C를 색깔을 하나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C를 다른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그럼 C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쪽에 A를 노란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이 A가 H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A에 칠하는 거예요. 만약 이 리스트가 거꾸로 되어 있으면 H한테 칠하는 거예요. 일관성은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E지. 이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럼 A하고 C하고 E는 여기서 없어졌다, 그지? 그 다음 칠해야 될 게 I다, 그지? I를 칠하면 돼요. 그 다음 I를 칠하고 I에 인접하지 않는 것 중에 T하고 F가 있는데 T가 먼저 있으니까 T를 칠하는 거예요. 그 다음 F는 이제 인접되어 있는 것들이고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도 되고 I도 치고 칠하지 않는 게 이제 C를 그 다음 칠하게 C를 칠했으면 C에 인접한 게 이거다. C에 인접하지 않는 것 중에 안 쓰이는 게 이거다. 그 다음에 F를 칠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컬러링을 하면은 아무리 복잡해도 요 순서대로 하면 4가지로 같이 돼요. 이게 컬러링의 문제다. 자, 이게 요거를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저기 구글에 가서 지도를 하나, 아무 지도를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 하나를 팀별로 컬러링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리자. 그게 활동이에요. 그 다음 활동들은, 그 다음 액티비티들은 하는 방법만 조금만 설명해 줄 테니까. 인구 분포 조사는 인구 증가나 감소 요인들, 통계청 홈페이지나 각 시도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엑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아무 자료를 가지고 마음대로 수학적 커뮤니케이션을 해라고 했다. 그지? 그때 이제 사회과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통계청 홈페이지가 엄청 잘 나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시도별, 영역별 속성을 지역 자연적인 속성하고 인문학적 속성을 추출해가지고 데이터를 그냥 광고 활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연표를 만들어 보는 거지. 문제나 활동이나. 그 다음에 우리 역사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시대별로 흑체를 이용해서 정치, 제도를 조사한다고. 경제 규모나 경제를 조사한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몇 대 경제국이야? 무역으로는 9대. 무역에는 수출액이 7대 아닌가? 작년 세계 7대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야. 대단한 나라야, 우리나라가. 그리고 2016년 되면 GDP가 일본을 상대한다고 그러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위험한 게 이제 김정은이가 제일 위험합니다. 김정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자산업을 완전히 일본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모든 전자회사의 순이익이 삼성전자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 어마어마한 문제다. 이런 것들을 실제 학생들이 수치에 대한 개념이 좀 없어서 우리가 지금 무역 세계 7대입니다.
그다음에 세계 각 나라 이름 이런 것 조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과에서 감성의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쪽으로 옮겨가지고